어떻게 보면 쌍둥이가 둘이 이제 자주 같이 놀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정말로 혼자 놀기를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혼자 잘 놀아야 돼요. 같이도 잘 놀아야 되지만 혼자도 잘 놀아야 돼요. 근데 혼자 못 논다는 거는 의존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기대고 있는 거예요, 뭔가. 그리고 심심한 걸 못 참는 거죠. 심심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심심하면 내가 찾아야죠. 나에게 즐거운 거리를. 그러니까 심심할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뭔가를 발견할 수 있는 타이밍인 거죠. 근데 심심할 때 외부적인 요소로 심심함이 풀렸던 경험이 다수인 거예요. 이거 누군가 함께 놀아주고 할머니, 오빠, 뭐 이렇게 아빠, 뭐 이런 아니면 식으로. TV, 네. 유튜브, 뭔가 외부적인 요소가 나의 심심함을 달랬던 경험이 가득한 아이들은 혼자 못 놀아요. 따로 한번 떼내볼까? 실험 한번 해볼까? 아니 근데 혼자서도 놀기 혼자 잘 잘 놀지. 놀지. 언제 혼자 잘 노냐면 이제 제가 설거지를 하고 제가 설거지를 할 때는 저를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그 하고 룰이 계시니까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설거지를 하면 건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에 뭐 유튜브를 본다가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각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찾아서 따로 놀고 같이 놀고 따로 놀고 같이 놀고 제일 잘 되는 때는 제가 설거지하고 저는 집에 있을 때 하지만 제가 설거지를 하고 저를 건들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뭔가를 찾아서 놀아야 될 때 가장 잘 노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그것도 다르죠. 우리가 이제 밤에 줌으로 비즈니스 미팅 할 때 이제 뭐 그럴 미팅을 때 할 때 자기네들끼리 지금은 엄마 아빠를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끼리 자야 된다. 그럼 이제 둘이서 막 옛날 얘기 서로 한번 깔깔 웃다가 한 3, 40분 웃고 떠들다가 들어가면 잠들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그 경우가 굉장히 결국 지금 말씀하신 네. 공통점이 룰이잖아요. 룰이 있으니까 맞아요. 혼자서 그게 할 수 있고. 아이들이 룰을 잘 지켜요. 잘 지켜요. 네. 엄청 잘 지켜요. 근데 룰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뭐 음. 어떤 영역까지 만들어 나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렇죠. 전방위적으로 다 만들어야 돼요. 네, 만들어야 맞아요. 될 것 같아요. 그게 참 왜냐면 오빠도 그것 때문에 지금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동생들 쌍둥이한테도 오빠의 뭐 토요일 날 한두 시간은 너희들이랑 놀아주는 시간, 나머지는 오빠의 개인 시간. 시간.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거조차도 그것도 싫어요. 지금은 싫으면 안 하는 거지. 그죠? 그건 안 해야 되는 네, 거예요. 우선 시간 안 하는 그것도 거지. 제림이랑 네, 대화를 해서 그거는 근데 동생들과 아빠랑 엄마 아빠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자연스럽게 내려갈 될 거예요. 거예요. 그래. 네. 네. 분명히 함께, 제림이 마음속에도 분명히 내 동생이고 그럼요. 어떻게 아, 해야 너무 된다는 잘 놀아요. 아니, 잘 네.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있을 그러니까요.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맞아. 오늘 참 너무 감사한 그 배우네요. 이 가쁜. 가끔 아니면 갑자기 깨달았지. 결국에는 심심할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교육이 없다라는 결국 그 교육이라는 게 네. 저는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림이도 그렇고 쌍둥이도 그렇고 제가 이제 혼자서 아이들을 볼 시간이 있고 있다 보니까 네네. 우리 이제 할머님도 봐주는 시간이 저희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포인트를 잡고 너무나 좋은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교육 그리고 저한테도 제가 화를 내고 아이들한테 뭔가를 얘기했을 때는 들어가는 게 마이너스라는 게 저는 오늘 굉장히 많이 와닿아서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변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거 그리고 제림이도 그렇고 쌍둥이도 그렇고 뭔가 심심하거나 뭔가 할 때 아무튼 교육이 안 돼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게 참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혼자 놀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또 이제 네, 주요 맞아요. 포인트잖아요. 애들이 참 재밌는 게 조상모사예요. 조상모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엄마 아빠가 언지를 준 건데 지가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처럼 되면 잘 지켜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쉽게 얘기하자면 그거죠. 미리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고 싶어요? 그리고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미리 그날의 스케줄을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제 쌍둥이도 할 때가 됐어요. 네. 저희도 초등 과정 어차피 초등학교를 다닌다면
초등학교에 갔을 때 이것만큼은 되게 좋은 것 음. 같은 게 뭘까? 그게 어느 정도의 규율이었어요. 근데 규율이라는 게 너무 영역이 너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과목까지 위에서 정한 해야 되고 이런 억지로 규율이 하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걷어내고. 근데 규율이라는 것은 있어야 되는데 공동체는 헌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법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굵직한 헌법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적용법들이 세분화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공동체 멤버들이 계속 이제 바꿔나가잖아요. 또 헌법도 바꿔나갈 수 있는 거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다. 우리 가정에 법이 있어야겠다. 그거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중에 하나로 매일 아침에 뭘 할 건지 오늘은 그걸 생각해 보자. 그럼 애들이 뭐 하지? 이러고 난 할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지 않아요. 엄청 많이 나와요. 뭐 맞아요. 소꿉놀이, 줄줄줄 얘기를 해요. 뭐할 놀이, 거라고. 뭐 종이접기, 맞아. 뭐 레고놀이, 뭐 놀이, 예. 뭐 하여튼 놀이로 꽉 차죠. 맞아. 걔네들은 그런 걸로 이렇게. 근데 이거를 안 하면 순간순간 떠오르는 걸로 놀자고 해요. 그러면 이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게 마침 둘이 맞아떨어지는 모르겠는데 안 맞아떨어지면 싸우죠. 아 이거 하자고 저거 하자고 나 이거 할 건데 이러면 싸워요. 그럴 게 아니라 미리 잡아주면 애들이 쭉쭉쭉 나와요. 그러면 시간표 짜는 걸 도와주면 돼요. 그럼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이건 같이 놀아야 되네? 그러면 같이 놀려면 상대방이 허락해 줘야지. 허락해 줄 거예요? 근데 저는 싫은데요? 그럼 이건 존중해야 돼요. 싫은 거 존중해야 돼요. 오빠는 나랑 언제 놀아줘? 오빠가 지금은 혼자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는데 그거 존중해 줘야 돼요. 오빠가 놀아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안 놀아주는 게 다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그게 기본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함께 있으면서 함께 놀 수 있는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하면서 더 이제 의견을 해주면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혼자만 있어도 되라고 해주면 뭐 그래도 조금 이렇게 시간 좀 빼줄 수 있어요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미리 그 계획을 세워주라는 거죠. 세울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죠. 충분히 시간. 그러면은 나는 한두 시간. 아이들하고 나 동생들하고 아예 난 멀어지는 거야? 내외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되는 건 제림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림이한테 뭐 한 달에 1시간이라도 놀아주는 게 아니라 함께 하고 싶을 때 있지 않겠냐. 지금도 많은 시간 놀아주지. 아예 놀아주는데 이제 제림이가 원하지 않은 시간에 네. 쌍둥이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규칙을 이거는 만들어야 스케줄의 문제인 되죠, 거예요. 그래요. 스케줄링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게 이걸 지금부터 가르쳐 줘야 이게 성인이 되면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시간 관리법. 저희는 이거는 8살부터 꾸준히 하고 네, 있어요. 로기는 7살이었고 로니가 8살이었으니까 로기는 7살 때부터 한 거죠. 잘 안 되죠. 네. 흐트러지고 난리가 나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거를 하는 순간 룰이 기준점이 집중을 있으니까 너무 잘해요. 그 시간에. 그래서 이제 빨리 끝나고 다음 타임에 다른 놀이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 놀이를 못하고 계속 연장되는 시간도 있죠. 근데 그 시간에 이거를 해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악유가 생겼을 때 네. 기준점이 있잖아요. 너는 이거고 나는 이거잖아. 그럼 그걸 네. 받아들여요 본인들이. 그리고 아니 이 시간 같이 놀기로 했는데 왜 그걸 아직도 하고 있냐. 그러면은 둘이 약속을 뭐로 했어요? 약속을 이걸로 했네? 그러면 그게 미처 안 끝났어도 이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입장 바꿔 생각했을 때 이거를 이제 어기고 반대쪽에서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약속의 중요성. 그러면은 아이들이 의외로 잘 지켜요. 맞아요. 예. 잘 지키죠. 그러니까 내가 한 약속을 존중받아야 상대방이 한 약속도 존중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 인격적인 환경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규칙을 만드는 거. 그래서 저희는 룰메이커라는 그 게임도 그래서 만든 거예요. 룰메이커가 뭐예요? 저희가 게임을 보드 게임 같은 걸 만들어서 저희가 우리 보통 보면 모노폴리 악마의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자본주의 게임이라고. 주사에 굴러가지고. 주사에 굴려서 네. 땅 사고 건물 사고. 건물 짓고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부르마을 모든 사람을 파산시키고 내가 내가 모든 걸 가졌을 때 승자가 돼 1등이 되는
그래서 악마의 게임이라고 하죠. 인간을 망치는 게임인 거죠. 이제 뭐 부루마블도 그런 거고 모두의 마블 이런 게 다 그런 건데 그런 것도 저희는 룰을 바꿔서 해요. 저희는 가장 많이 베푼 사람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잃잖아요. 빌려줘야 돼요. 다른 거좀 빌려주는 사람. 네. 그러면 빌리는 사람이 1등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파산이 나야 내가 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 $200가 부족한데 그러면 내가 빌려줄게 그러면 그동안 잘한 사람한테 빌리죠. 저한테는 안 빌리더라고요. 이상하게. 모두가 그러고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 가장 저기 꼴찌로 만들기 위한 네, 계획. 그죠. 네, 아빠는 꼴찌를 해줘야 애들이 재밌으니까. 맞아. 제일 재밌어. 그러면 이제 애들이 빌리면은 제일 많이 빌려준 사람이 그날 승자가 되는 거예요. 많이 갖고 있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많이 베풀었어야지. 이런 식으로 기존의 게임을 바꿔요. 근데 그것처럼 이렇게 막 말 타고 가다가 꼬린 지점에 도착하는 그런 장르의 게임 있죠. 뱀 게임이라든지. 그 게임도 역시 1등주의잖아요. 1등주의가 우리가 가장 피해야 되는 건데 모두를 제치고 또 다른 사람이 함정에 빠지면 기뻐하고 낄낄대면서 놀리고 1등한 사람은 막 승리에 취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놀리고 무인도에 빠지면 막 놀리고 이거 자체가 인격적으로 사이 좋아지게 만드는 놀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나이가 어린 애들은 실력이 없으면 그만큼 못하게 되고 재미없고 그래서 저희는 그 이제 쭉 이제 그 줄을 긋고 번호를 만든 다음에 룰메이커에 대한 거를 매 판마다 정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넷이서 한다 그러면 이번 판에는 1, 3번이 룰메이커다. 그러면 첫 번째로 통과한 사람과 그 시점에 세 번째 통과한 사람이 그 다음에 룰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등이 없어요. 그러면 룰메이커가 되면은 여기 걸리면 여기 간다라는 어떤 벌칙 같은 거 있죠. 그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돼요. 1회 쉬고. 또는 기존에 있는 다시 룰을 1번으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존에 딴 사람이 만든 룰을 없앨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 판은 뭐 2, 4번이 룰메이커다. 그러면 이건 내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실력도 필요하지만 운도 필요한 그럼 거예요. 운이잖아요, 주사위는 솔직히. 인생이 그렇잖아요. 무조건 먼저 갔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뒤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을 제대로 알려면 룰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만드느냐 어떤 룰을 또 지우느냐 기존 룰을 이게 중요한 거니까 요거를 저희가 보드게임을 기획을 해서 아이들하고 해보고 요것도 저희가 이제 보드게임을 이걸 만들어보자 팔아보자 했다가 집집마다 그냥 종이 있으면 할 수 있게 하면 되지 뭘 또 그냥 큰 만들어. 종이에 거기다 이렇게 그림을 그림을 네. 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그냥 좋아요, 그것도 애들이. 그냥 공유 그냥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튼 그것도 이제 하다 보면 나이랑 상관없이 이거는 정말 3대가 같이 해도 네, 애들이 재밌게 되게 놀 수 좋아해요. 있어요. 실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서 어린 아이들도 여기를 막 해집어놓는 그 진짜 고질라 같은 그런 애기들 아이들 말고는 빼고. 연령하고 상관없이 다 같이 놀 수 있어요. 지금 뭐 쌍둥이가 그런 나이대가 아니니까 쌍둥이부터 할머니까지 다 같이 모여서 해도 재밌을 게임인 거죠. 그런 거 하면서 룰을 만드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또 알려주는 거예요. 또 내가 만든 룰에 내가 걸려서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그 게임을 통해서는 그런 걸 알려주고 하다못해 저희는 가위바위보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가위바위보 하면 무조건 이기는 사람이 뭐 선택하는 걸로 하잖아요.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지는 사람이 선택하는 걸로 바뀌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룰을. 이기는 사람이 하는 걸로 할까, 지는 사람이 하는 걸로 할까, 뭐 이런 것도. 세상에서 만든 룰이 절대 기준은 아니다.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 우리가 개량해 나가는 것이 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 결국 그런 것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 투표를 하고 참여를 하고 하도록 만들 수 있는 일환이 되는 거죠. 룰을 만드는 재미, 기쁨, 룰이 어그러졌을 때, 누군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런 기분 나쁨,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정에서 게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거죠. 스케줄링 이렇게 하실 때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이것만 좀 시간을 정해주시고 그 안에 그 과목이라든지 이런 거는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게 네. 본인들이 그렇게 조절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쌍둥이들도 너무 좋아할 거예요. 하고 아무도 싶은 게 너무 오빠 많아요. 앞에서 계속 이러고 있진 않겠죠. 이제. 그럼요. 이제 뭘 할지가 정해져 네, 있으니까. 계속 그리고 오빠 애들이 정해놨지만 안 하고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음, 이때는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모두에게 있는 거죠. 그쵸. 하기로 한 거 왜 안 하세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그거 안 하고 나는 그냥 오빠랑 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그건. 애초에 잡을 때 그러면 그렇게 잡지 말아야 되는 거고, 상대방은 상대방이 잡은 스케줄이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분명히 해치는 행위잖아요. 방해하면 안 되죠. 남을 미리 뭔가 함께 놀고 싶으면 약속을 잡아야 되고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 만나고 싶지 않다는데 쫓아다니는 건 스토커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죠. 일찍부터 잡아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음.